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실적 굉장히 초라한 실적이 나왔죠. 5천억도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최근에 블록딜 이슈 있는 것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존재하는데 블록딜을 이겨내고 상승세가 나오고 저 로로쌤이라는 사람은 왜 하이닉스를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데도 주도주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실적이 안 좋은데도 성장성에 베팅하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확인하는데 공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를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건 눌러주시고 밑에 종목 피드백 신청, 요즘에 저희가 회사에서 유료용 홍보 차원에서 종목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서비스다 보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고 밑에 요즘에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지 뭐 운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가입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래쪽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터치해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최근 주가는 이렇게 블록딜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왔죠. 블록딜 당일날. 외국인과 기관들은 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뭐 하락도 나왔고 했는데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밀리면 감사한 구간이고 안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불안하신 분들은 밀리면 매수, 아니면은 올라왔을 때 저항 돌파하면 매수하시면 된다. 하이닉스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빨리 이겨냈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이겨낸 거죠.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이닉스가 주가를 이겨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이겨내는 가운데 제가 실적 발표일이 24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4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오히려 요 하락한 부분이 재료 노출로 인식돼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안 좋은 이 구간을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지 요거는 살짝 조정받는 거지 하이닉스 주가가 끝난 거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실적 발표는 재료 노출. 왜 그러느냐?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죠. 하이닉스 올해 3분기 실적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보시면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영업이익이 5천억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5천억도 안 돼요. 작년 4분기 보세요. 4조 4천억이잖아요. 근데 4천억. 조금만 더 모자라서 못 미쳤으면은 10분의 1 토막 날 뻔했어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0분의 1.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300만 원 받다가 35만 원 받으면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뭐 잘 됐을 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1000만 원 받다가 한 150만 원 받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불안하고 하시겠죠. 그럼 종목이 불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년 동기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마이너스 40.1%예요.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영업이익 마이너스 92.7%입니다. 92.7%.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작년 3분기가 뭐 최고조였으니까. 그리고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뭐 소폭 늘었죠. 매출액은 이제 그 6% 정도 상승했고 플러스 6%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에서 4천억대로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25%, 25.9니까 26%라고 봐도 되겠죠. 영업이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출액은 늘었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 저가에서 이제 대기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여기서 좀 재고 소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 때도 말씀드렸죠. 저가 부분에서 재고 소진이 있었다.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재고 소진이 좀 있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판매도 부진하면서 재고가 막 쌓이면서 계속 가격이 점점 하락했었는데 재고가 소진된다? 이거는
무엇인가 업황이 턴될 가능성,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올해 1월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3분기부터는 재고가 좀 감소하고 반등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하락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가파르게 내려오던 게 조금 완만하게 하락해도 괜찮다. 그리고 4분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살짝 턴하려는 모습. 턴이 되면 더 좋고 턴하려는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살짝 턴하려는 모습만 보여도 내년부터 이렇게 좋아질 거다. 내후년까지. 기억나시죠? 올해 1월부터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재고가 줄고 있다. 가격 하락이 더뎌지고 있다. 이 실적 보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고 거의 최악의 실적이 초라하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데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조 2153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297억입니다. 자 보세요. 6조 2153억이랑 비교하면은 잘 나왔죠, 매출에. 4297억보다는 잘 나왔죠. 이게 증권사들 예상치 평균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잘 나왔죠. 매출액이 얼만큼 이 기업의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안 좋게 봤냐면은 이 예상치보다 매출액이 6,235억이나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2분기보다 매출액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매출액이 더 좋았잖아요. 그만큼 재고가 많이 감소됐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뜻은 재고 감소로 보시면 돼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29억이나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상치대로 나왔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4분기 대비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워낙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실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악의 국면인데 최악의 국면을 이제 턴하려고 한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재고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CPU 공급이 안 돼서 인텔에서 CPU 서버용 특히 서버용 CPU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 부족 현상으로 컴퓨터 PC를 만들려면은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고 메인보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판 꽂아야 되니까 메인보드가 있고 뭐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뭐 SDD던 뭐 쭉쭉쭉쭉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저장 장치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렇게죠. 그 중에 CPU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나머지도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이 재고가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재고가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나는 이 컴퓨터 PC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대기 수요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기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인텔에서 CPU를 노트북 그리고 데스크탑 우리가 쓰는 PC죠. 그 데스크탑 그리고 서버용 순으로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해서 서버용은 뭐 내년에 나온다고 하고 이 아이스 레이크가 잘 출시가 되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좋아질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MD에서 우리 리사수 누님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CPU를 라이젠을 출시하면서 인텔 CPU 가격이 다운이 됐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맞출 때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본체를 200만 원 정도로 맞추겠다. 뭐 300만 원 정도로 맞추겠다. 뭐 500만 원으로 맞추겠다. 예산을 설정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설정했는데 CPU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메모리를 이 예산에 맞춰서 메모리를 더 올릴까? VGA를 더 올려, 그래픽 카드를 더 올릴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메인보드를 더 좋은 걸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아는데
저도 뭐 IT 쪽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랑 VJ 두 가지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판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메모리를 판매할 수 있는 거고, 한 단계 높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수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무언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황이 이제 턴될 가능성, 그리고 4분기 소비 시즌 있죠.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중국의 광군제 뭐 등등 해서 소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재고 소진이 엄청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즌이 온다. 2020년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성장이고, 그 다음에 2021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몇 년이나 이어지느냐는 또 잘 모르겠어요. 사이클이 이렇게 돌 수 있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3분기 고점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해서 그러지,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뭐 슈퍼 사이클인, 슈퍼도 모자라, 뭐 하이퍼 사이클인이 뭐 별의별 용어를 다 갖다 붙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반도체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꾸준한 수요는 있다.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도 점점 더 뭐 CPU나 메모리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홀로그램을 해도 그렇고, VR을 해도 그렇고, 5G로 통신을 뭐 이것저것 주고받아도 그렇고, 메모리는 많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업황에는 이번 실적을 보고 굉장히 초라합니다라고 팩트는 말씀드렸지만, 업황이 턴되는 거는 재고 소진으로 이제 보여줬죠. 삼성전자이은 글로벌 2위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대체할 상품들이 나와서, 이 대체할 상품들이 가격과, 뭐 대체할 상품이라고 보면 보통 성능적으로는 좋더라도 가격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그러니까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텔에서,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우리가 메모리 시장 장악하겠다. 인텔은 원래 고가 정책을 추구하는 업체인데 성능 조금 좋다라고 해서 가격을 그렇게 높이 받으면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미지수가 드네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심이 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텔이 저거는 AMD한테 쫓기느냐고 메모리 시장까지 들어오면서 발악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지. 물론 경계감은 뭐 가져보긴 해야겠죠. 근데 가격적인 측면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나오면은 문제가 되고, 이 대체 상품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수년 전도 아니에요. 10년도 더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본인들이 이 대체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관련 기술력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올 때까지, 나오고 나서 생각하자고요. 그거는 나오고 나서 가격적으로 양산 체제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다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수 있구나라는 것은. 그래서 상승장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상하파동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는 좋은 4차 산업혁명 걸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꺾인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는 이런 구간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의견인데 무조건 뭐 저게 100%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저렇게 보고 있다. 저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한 번 정도 조정을 크게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하시는데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블록딜로 이렇게 급락했다?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를 테마로 들어가셨나요? 라고 질문했죠, 제가. 테마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굳이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을 들어가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도 높고 안정적이고 우량하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이슈에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을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셨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예를 들면 한 8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했느냐. 내가 이 종목을 로로쌤이 기존에 뭐 73,000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73,000원까지 안 보고 61선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여기 뭐 살짝 이탈하다고 하는 지지력 테스트는 받더라도 61선 부근에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는 받지 않을까 싶어서 8만 원에 매수했다. 그래서 83,000원 돌파하면은 82,000원 돌파하면은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하방은 짧고 위쪽 방향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추세를 먹으려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짧은 매매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짧은 매매를 들어가실 거면은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을 들어가셔야죠. 이런 대형주보다는. 대형주는 탄력을 먹기보다는 추세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잠깐 목이 안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추세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를 체크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반도체 사이클 말씀드릴 때 저는 이렇게 잠깐 하락한 구간이다라고 본다고 했죠. 자 보세요. 저항을 66,000 저항 돌파했죠. 73,000 저항 돌파했죠. 73,000에서 지지력 테스트 나오잖아요.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나오죠. 그 다음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돌파 실패하고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상하파동이 N자형으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저항을 돌파하고 저항을 돌파하고 저항을 돌파하는 게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추세를 체크해서 추세 매매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리고 대형주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대형주를 아예 바닥권에서 잡으셔요. 66,000원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쳤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실 수 있다고. 바닥에서 못 샀으면은 상승 추세의 조정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나는 편승하기 위해서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했어도 올라가는 구간인 거잖아요.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저항 돌파 실패한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테마주로 접근한 게 아니라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분할 매수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내려오면 73,000원 감사합니다 하고 2차 매수하고 66,000원 여기는 안 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크게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3차 매수에서. 이렇게까지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웬만하면은 종목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어디 뭐 73,000원 이탈하면 그래도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죠. 이건 매도할 게 아니고 73,000원에서 요 구간 내려오면은 75,000원, 73,000원 사이면은 2차 매수하시고 66,000원 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과감하게 큰 비중을 담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하이닉스는 주도주고 반도체 업황을 보시면 알 수 있고 그 업황 같은 거 지금 증명을 하고 있고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에 감사했듯이 또 조절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슈 한두 개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왜 그러신 줄은 알아요. 평소에 이슈가 하나 잘못 나오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악재가 아닌데 수급적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악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 그래요. 수급 동향도 한번 보자고요. 수급 동향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좀 보시면은 올해 1월부터예요.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오늘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1월부터 해서 보면은 하이닉스 외국인들 최근에 뭐 비중 조절하네 어쩌네 해도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봄에 5월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고 하이닉스는 66,000원 지지받는지 보고 이탈할 경우 66,000원 회복하면 보세요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영상들이 계속 남아있죠. 여러 개가 남아있죠. 제가 장중스팟에서 말씀드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 66,000 회복될 때 하이닉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 수급 좋아지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주춤했어요. 외국인 수급 주춤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춤하니까 주가도 주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 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봄에 좀 주춤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크게 매도한 거 있나요? 아직도 하이닉스를 1,400만 주 가까이 올해 기준 1월부터 해서 1,400만 주 가까이 외국인은 매수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 물량이 어떻게 해서요? 기관으로 넘어갔잖아요. 올해 봄부터 해서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기관 수급입니다.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연기금 여러분들이 예, 뭐 애증의 관계이신 것 같아요. 좋아하시면서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연기금만 해도 거의 700만 주를 매수했어요. 지금 최근에도 계속 연일 매수잖아요. 단기적으로 한 번씩 뭐 이렇게 조절하는 뭐 이런 과정은 있어도 연일 매수잖아요. 그냥 꾸준히 매수해요. 연기금은 저점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좋죠. 기관 좋죠. 연기금 뭐 사들이고 있죠. 수급적으로도 불안한 게 없잖아요. 중소형주는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대형주가 좋은 거는 수급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업황이 파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악이 잘 되니까 추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추세 매매 강의 잘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다 해드리는 거죠. 제가 강의에서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서 뭐 심화 과정으로 이제 실전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 건 요거는 저희 가족분들께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니까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만 뭐 보시면 되고 기본 개념이라도 잘 익혀보세요. 나는 실전까지 하고 싶다라면 그러면 문의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런 주도주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도주들을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잘 잡으셔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실 때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매수 자리 계속 주고 있잖아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간혹 가다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눈치 잘 채시면은 아 저쪽에 유료회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나라고 눈치 빠른 분들은 그렇게 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계속 이제 주가는 읽어드리는데 매매 타이밍을 계속 기존에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가에서 말씀드렸는데도 매매를 안 하셨는데 계속 뭐 매수하세요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와서는 여기 66,000원보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매수 무조건 하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66,000원에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안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한번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께만 말씀드렸다고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까지 보면은. 그리고 굳이 하이닉스가 지금 저항 돌파하고 있어서 나는 손이 안 나간다. 이 아래 구간에 샀어야 되는데 하고 또 땅을 치고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계열 쪽으로도 관련주들 보시면은 지금 상승 구간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저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은 뭐 반도체 쪽은 큰 걱정은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IT 쪽이 주도주로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이오주 추격 매수하지 말고 쉬고 있는 IT주 매매하세요라고.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이오주가 조금 조정받기 시작한다? 그럼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가세요. 바이오주는.
바이오주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주도주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쉴 때 추가 매수하고 주도주 쪽에다 집중하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코스닥 주도주는 IT 계열, 4차 산업혁명 IT 계열, 코스피 주도주 죄송합니다. 코스피의 주도주는 IT 계열이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스닥 주도주는 아마도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 추가로 파트너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오면은 추후에 다시 한번 뭐 알려드리던지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의심 가는 섹터들 말씀드렸는데 아직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추후에 움직이면은 아직 뭐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움직임이 딱 장대 항봉이 나오거나 해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보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시장입니다. 제가 뭐 3, 4월에 문의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뭐 5월에 문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뭐 아직은 때가 아닌데 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는데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1년에 몇 번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내년까지 연말까지 수익 난다 이거는 거의 뭐 지켜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만 뭐 잘 관리하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좋을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내년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되지 않는 이상 내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